안녕하세요. 오늘 그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 TV 책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대 중국인의 해국 탐색이라고 하는 조재현 교수님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총서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부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총말 출사 대신의 일기와 해양문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사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사신이나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된 관리라고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외부와의 어떤 그 교류들이 주로 바닷길을 이용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가서 보고 느낀 그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들을 이제 분석한 책이다. 청나라 말기에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해양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전근대 중국인들은 바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편전쟁 이전 해외여행기는 비록 과거의 전설 수준에서 벗어나 조금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사실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여행의 범위는 동남아 지역과 러시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두 차례 아편전쟁 패배 후 청나라는 서양 열강에 의해 해금 정책을 벌이고 강제로 개항하면서 근대적 만국 공법 질서에 편입되어 외교 근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맞이한다. 지금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이제 개방을 하고 그동안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그 근대적 국제사회 질서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바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선생님께 이 저자께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본 것이 뭐냐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출사 대신들의 그 어떤 기록,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해 본 결과 중국이 큰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는 데서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다. 정말 해외로 나간 중국인 가운데 출사 대신의 여행기 혹은 일기에는 구미열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습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19세기 서양의 놀라운 과학기술이었다.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로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윤선과 대형 함포를 탑재한 군함을 꼽을 수 있다. 출사 대신들이 비록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외교관계를 수립을 하게 되고 외교관들을 파견하고 사신들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외교적 절차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눈에 비친 그 세계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이 부분 제일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정부의 관리로서 혹은 그 중국을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항해를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윤선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군사 체계를 이룩할 수 있는 무기, 군함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양무운동 태동하게 됩니다. 양무운동이라는 것은 중국을 본질로 삼고 중국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서양의 것들을 쓸모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도구로 가져온다. 인식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갖고 있었죠. 동도서기 이런 것들. 동쪽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도이고 참된 도이고 본질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서양의 것들은 기자가 여기서 그릇 기자입니다. 이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철저하게 이제 동양을 중시하고 서양의 것들을 비록 그들이 뭐 놀라울 만한 어떤 성과들을 과학적 물질적 성과들을 냈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배우기 위한 일들이 쭉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돼요. 되다가 1895년도에 일본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을 청일전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전쟁은 사실 우리와도 큰 관련이 있죠. 왜냐면은
이 조선의 자주권 문제라는 것을 이제 표면으로 내세워서 이 한반도에 청나라 세력과 일본 세력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고 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뭐 예상과 달리 청나라가 굉장히 허무하게 패배를 하죠. 이때부터 이제 양무운동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그런 서양의 것들을 단지 쓸모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도 역시 중국과 비슷하게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됐고 불평등 체계 속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들은 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도, 이념, 사상, 심지어 교육, 모든 문명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변법 체계 혹은 신정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에서는 서유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유럽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주로 양무파들이 초기에 중국을 개항한 서구 열강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 여기에서 나오는 바다에 대한 인식들, 특히 이제 6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 해국 구상, 이것은 이제 중국이 여태까지 서부 쪽에 있는 많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간의 어떤 내륙 쪽으로의 그 다음에 서남 쪽에 있는 인도, 티벳, 인도, 베트남 이런 지역들과의 어떤 육지 방어, 육군들을 육성했고 그게 육방이라 그래요. 아편 전쟁 이후에 이렇게 양상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서구 열강이라든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일본이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제는 육방의 중심에서 해방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리고 육방 해방 논쟁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바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대체적으로 중국이 유럽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체 소용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일본, 도대체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힘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비로소 1895년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이것을 각성하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서양보다는 훨씬 더 그것들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들, 인적 교류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뭘 배워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추진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큰 전제에서 하나씩 크게 4개의 이제 연구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청나라의 출사 대신들이 서양 혹은 일본과 교류하기 위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제 항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요. 왜냐면은 바다라고 하는 것들,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새로운 지리적 공간이고, 이것이 이제 방어나 혹은 개발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군, 군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쟁탈들이 있고 영토 분쟁들이 있고 식민지에 대한 어떤 다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력하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해군의 어떤 세력, 해양을 잘 방어하고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생각은 그런 게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군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저는 사실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목적 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토대들, 제도들,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해가는 과정이죠. 제일 처음에는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다를 새로운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바다를 놓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유권 문제, 공해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고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곳이 이제 국가 간의 문제이니까 국제법, 그걸 이제 만국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제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하나의 공간, 지리적 공간으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그것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까.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근해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어류들을 동물원이나 수족관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해양 스포츠, 그 다음에 레저 휴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구 발전된 나라들이 그것을 어떻게 개발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배워오는 거죠. 노재현 교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책에 양쪽으로 서구 열강과 일본을 통해서 나누어 가지고 잘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말기에서 민국 초기의 그 혼란기, 중국이 근대에서 전통 세계에서 근대 사회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넘어오는 시기에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땠을까? 우리는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시대에 맞게 거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그런 국가들의 다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편입되지 못한다면 오늘 그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 TV 새로운 역사책 소개에서는 조재현 교수님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